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곱수를 향해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난영화 같은 현실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또 뭘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조차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뉴스의 핵심을 전하는 한겨레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대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김일우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자, 오늘 대구 청도 지역의 봉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처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데 최대 봉쇄 조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해 소지도 다소 있었는데요. 예. 지금 대구 시민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일단 대구는 좀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요. 예. 지금 식당이나 술집은 거의 태반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걱정이네요. 문을 연 가게도 보통 손님이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예, 저도 사실 어제 이제 그 넓은 식당에서 저 혼자 이제 술을 먹었었는데요. 저녁 때요? 예, 그래서 이제 지하철과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 한산하고요. 예. 도로에는 이제 교통 체증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회사들은 상당수가 이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제 그 대구 경북 봉쇄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대구에서는 조금 이제 혼란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일부 시민들은 이제 대구 경북의 이동 자체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용어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죠. 예. 어제 보니까 마스크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또 식자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네, 사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식자재 사재기를 한다. 예.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예. 이게 좀 약간 과장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외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식자재 판매량 자체가 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건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집에서 이제 사재기를 한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마트 옆에 사는데 예. 매일매일 식자재를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마스크는 편의점을 서너 번 돌아다녀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예. 조금 이제 구하기 힘든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마스크가 좀 공급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또 어제 대구 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작업을 담당한 팀장이 예.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예. 그리고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되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함께 격리가 됐죠. 예. 또 오늘 보니까 대구시 의사회 회장이 예.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의료기관 또 의료진 상황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이 코로나 환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면서 사실 이제 의료진의 숫자가 이제 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의료기관이 폐쇄와 다시 이제 문을 여는 걸 반복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되게 커지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제 경북대병원 현재 이제 격리 조치된 의사만 19명이고요. 아이고 의사가요? 예, 간호사와 직원은 39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대구시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지금까지 확정 판정을 받은 이제 의사와 간호사만 19명인데요. 네네. 8개 보건소 중에서도 서구 보건소와 남구 보건소는 폐쇄됐습니다.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서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인 감염 예방의학 팀장의 확진 판정으로 이제 함께 일했던 직원 4명도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확진 판정을 같이 받았는데요. 네네. 현재 서구 보건소는 직원 26명 그리고 공중 보건이 7명 그러니까 33명이 다 이제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외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10번째 사망자가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신천지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중 추적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모두 연락이 닿긴 됐습니까? 예, 대구시가 이제 파악한 그러니까 실제 대구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은 8,269명 현재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이 연락이 도저히 닿지 않아서 대구시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교인은 모두 225명입니다. 225명이요. 근데 현재 이제
단 3명만 이제 연락이 닿지 않고 다행이네요.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대구의 이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교인 비율이 지금 70%가 넘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을 포함한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이제 500명을 넘어섰고요. 네. 경북은 이제 231명을 기록했는데요. 네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이제 전국 확진 환자가 893명이었으니까 약 82% 정도가 이제 대구 경북에 확진 환자가 몰려 있는 그쪽에 다 건데요. 몰려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네.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대구에서 코로나19 19 사태를 취재 중인 김일우 기자였습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4명이 추가돼서 총 977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 시점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공보건학 권위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래 이런 뭐 인터뷰를 해서 잘 안 나오는데 예. 한겨레 인터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뭐 거절할 때는 이제 이게 뭐 내가 꼭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 이제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예.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좀 소개를 드리는 편이 예. 골라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나왔다는 말씀하실 거죠? 예. 자세히 해주십시오. 예, 의과대학을 나왔고 임상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의료 치료하는 임상 수련을 좀 받았고요. 가정의학 전문의를 이제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하는 이거하고 관계해서는 예방의학을 따로 또 수련을 받고 예방의학 전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정책, 의료정책을 뭐 20몇 년 지금 예. 공부하고 있고요. 중간에는 조금 이제 공직에 파견을 가서 정부 일에도 조금 관여를 했던 두루두루 안 하신 게 없으시네요. 뭐 꽤 오래 아마 이 분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정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추어 수준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시죠? 자, 들어오실 때 한겨레 신문사 현관에도 지금 발열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잘 통과하셨죠? 이런 조치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필요한 조처인가요? 글쎄요, 뭐 복잡한데 예. 뭐 도움은 되고 안심은 되겠지만 예. 뭐 결정적으로 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충분하진 않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뭐 마음은 놓이니까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그 대구에 있는 지금 저희 한겨레 김일우 기자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알아봤거든요. 예. 지금 국내 코로나19 발병 상황 이게 지금 부분적 지역 감염 아니면 대유행 어떤 단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누구도 모르죠. 그러시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데 적어도 현재까지의 상황은 전국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단 발병한 케이스는 뭐 대구, 경북, 부산 정도에 지금 국한돼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이렇게 뜨문뜨문 또 일부 지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이 500명이 500명 정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국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딱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다소 혼란스러워졌는데 이런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일부에서 왜 중국인 입국 차단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국 이야기를 길게 할 여유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신문에 쓰는 거면 뭐 보통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일축했다.
일축. 라는 표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예, 이런 전혀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예, 예. 더구나 현재는 뭐 중국의 다른 지역 지금 확진자 수가 네. 한국 확진자 수보다 더 적은데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가 이게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확진자가 늘 거다라는 거는 뭐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부터 네. 충분히 예측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조금 예상을 벗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지금 31번 확진자 예, 이후에 확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종교 집회를 신천지요. 통해서 예. 아주 밀집한 지역 밀집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예. 감염되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보통 생활상 용어로 보면 예. 좀 뭐 운이 없었다. 아, 뭐 운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고 지금도 이럴 수 있는 소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신천지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아직. 그죠? 예, 왜냐하면 예. 뭐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하는 데가 신천지만 신천지 교회가 뭐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신천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이라고 말씀하신 예,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 신천지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과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맞지 않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외신이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역, 검사 뭐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하니까 많이 걸려들어서 숫자가 많은 거다 이런 설명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나중에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우리 그 뭐 전 세계적으로 갑상샘암 제일 많았다. 예, 그렇죠. 예. 기술 그러니까, 발달하면서 예,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도 많이 검진을 하니까 예, 예. 정말 뭐 저기 뭐 안 하던 사람도 하고 멀쩡한 사람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되고 찾아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봐도 뭐 마치 발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흔히 전문가들 사이에는 발생률이냐 발견율이냐. 아, 발견율이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대구를 폐쇄해야 한다. 예. 지금 정부에서 오늘 뭐 봉쇄, 최대 봉쇄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봉쇄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중국 우한처럼 정말 대구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한다면? 이건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전 세계가 예. 이른바 뭐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계화. 네. 이미 세계화 국면으로 접어든 지가 오래된 이런 데서 과거의 모델을 따라서 지금 전염병, 감염병 방역을 하자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만 하더라도 예. 지금도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우리 한국 국적의 분들이 네. 1,000명 내외라고 하거든요, 매일. 예. 매일이요. 예. 그 이분들이 뭐 관광하러 아니면은 그냥 오래간만에 문안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뭐 꼭 와야 되니까. 일상이고요, 그게. 예. 뭐 일상도 일상이지만 저는 대단히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흔히. 예.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되는 뭐 그렇죠. 사업이 망한다든지 돈을 못 번다든지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든지 예. 예. 뭐 넘어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구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대구에 모여서 만약 이런 형편이 있으면 뭐 정말 무슨 철조망으로 봉쇄를 해도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네, 네. 설사 뭘 물리적으로 해놔도 네. 효과 없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게 지금 현대의 삶이고 그렇죠. 현대 예. 우리 생활이다.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고 안 되고 이동하지 않고 안 된다. 예. 이거를 고려한 방역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막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혹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당정청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 최대한의 봉쇄. 이 뭘 어떻게 봉쇄한다는 거지가 딱 와닿지는 않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예,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뭐 정부, 언론
다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 여전히 아주 감염병의 경우에 뭐 평생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듣는 쪽에서 예. 이 시청자가 또는 정보의 수신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고려해가면서 예. 해야 되는데 그냥 내놓으면 뭐 곤란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봉쇄냐 이것도 그런 데서 생긴 문제 같은데. 맞습니다. 예. 봉쇄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한테 말 무슨 자체가 의미가 다 있냐? 막아버린다는 예. 의미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런 말들을 역학자들이 썼다, 예. 감염병 전문에 썼다. 그거는 그 이야기고 이거를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으니 이렇게 듣는 사람 생각해 가면서 하는 예. 그런 거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정부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감염병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죠. 예. 총동원령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지금 900명을 넘었는데 1000명 가까워지는데 역학조사, 뭐 격리 조치 이런 게 지금 타당한 정책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감염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예. 인권 침해 이런 예. 게 이제 보통 제일 많죠. 예. 예. 뭐 오늘 꼭 어디 가야 되는데 막는다든지 뭐 무슨 격리한다든지 인권 침해 문제가 이동권이 침해되는 예, 거죠. 이동권 침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요. 예. 이제 그런 이슈가 제일 많은데 예. 이번 경우에 이 총동원이라는 것이 갖는 이제 제가 생각해 제일 걱정은 뭐냐하면 네. 이게 이제 이런 표현 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을 잘 나누어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총동원이라는 것이 자칫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우선 관심이 쏠린 거 예. 이런 쪽으로 집중되면 예.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지금 바로 해야 되고 모른 채 지나가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비게 될 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사를 갑자기 무지하게 하겠다.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다음에 뭐 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거를 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동원돼서 할 경우 어떡할 정작 거냐.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평소에 하던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일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총동원이라는 거 뭐 충분히 이 각오 뭐 결심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예. 대단히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효과는 뭐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을 섬세하게 같이 관리하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 이제 뭐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 예. 부수적 피해 예. 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예. 아까 신천지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정부가 신천지 교인, 뭐 교단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강력히 대응하는 게 지금 필요할지 하고요. 아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또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예. 오늘 보면 신천지 교단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공식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처벌을 비롯해서 강제할 수단이 과연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뭐 그 사이에 뭐 이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도 계속 주장했고 예. 예. 이게 이렇게 하면 뭐 화끈하고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잘한다 뭐 이렇게 시원할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사자 이 신천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혹시 내가 뭐 할 때라도 지금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숨겠죠. 더 숨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문을 다 닫았다. 거기는 뭐 따로따로 또 다시 다 한다면서요. 모르죠. 따로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뭐 거기만 안 보일 뿐이지 네. 나머지는 더 은밀하게 더 음성화되고요. 또 음성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거가 더 위험한 거죠. 예. 그냥 투명하게 보고
관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처벌하겠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실효를 거두기 굉장히 어렵다. 네. 종교 또 종교 집단의 특성상 그래서 설득하고 예. 협력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뭐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어렵죠. 또 뭐 종교마다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대단히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 말고는 현재는 대안을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정부 대책이 어쨌든 뭐 강력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대책이 나와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잘 가동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겪었고 2015년에 메르스 겪으면서 의료 체계가 많이 정비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보건소 같은 제1선까지도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총괄적인 이야기니까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좋아졌죠, 예. 당연히. 그리고 좋아진 거는 뭐 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반성하고 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예.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가 다 경우마다 다르다는 거. 아, 조금씩 다르죠. 예. 이번에 감염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염력이 다르고 이제 지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됐다. 예. 결국 메르스 때는 뭐 예를 들면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그렇죠. 삼성서울병원. 예, 그래서 병원을 좀 열심히 챙겼더니 뭐 병원이 잘 지금 됐는데 그때는 뭐 그때도 이야기가 안 나온 건 아니었죠. 뭐 지역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일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일도 그렇고 그래도 그게 직접 없으면 아무리 그때 그런 문제가 드러났어도 관심이 생겼어도 그게 힘있게 그렇게 진행되기가 쉽지를 않죠, 당연히.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뭐 매뉴얼 또 지침 뭐 표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보건소에 이제 선별 진료를 하는데 예. 의사 인력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뭐 예. 어떻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이번에 대구에서도 뭐 담당자가 확진이 되니까 그렇죠. 폐쇄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미리 뭐 준비하기가 플랜 뭐 B 같은 게 좀 있을 예, 필요는 뭐 있을 것 준비했을 같은데.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지금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질병의 종류 또 감염병 하나하나에 맞춘 예. 그런 종류의 대비 완벽한 만으로는 대책은 안 된다. 없다. 예.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를 이제 기본기 아, 예, 또는 뭐 기초 체력 예, 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 기본기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인력이 충분히 있고 그렇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평소에 이게 범용형 좀 예.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씀 범용형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네. 그래야 그때 응용하고 조금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 이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게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그런 것까지 좀 짚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흔히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흔히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예. 이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민들이 이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또 정보 공개가 중요하긴 한데 예.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확진자, 사망자 수익이 중계 방송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또 불안을 좀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지난번 메르스 때 이제 그런 반성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데 저희는 흔히 이제 데이터냐 정보냐 이렇게 나눕니다. 아, 예. 그러니까 데이터나 정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데이터는 그야말로 날 것. 숫자. 숫자 뭐 몇 명, 그렇군요. 몇 건, 오늘 몇 확진. 네. 정보는 그게 좀 가공을 해야죠. 가공이라는 게 뭐 바꾼다 이런 거기 뜻이라기보다 담겨 있는 의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아, 가치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네요. 가치 있는 데이터. 예.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이 알면 속 시원하다. 모르는 것보다 낫다.
아니라 예,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건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속 시원해서 좋다. 음. 그거 아니라는 예,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뭐 이게 뭐 무슨 어디를 막을 건지 또는 개인이 지금 내가 뭐 어디 갈지 말지 네네. 또는 뭐 의료인들이 지금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내야 될지 뭐 치료를 해야 될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투명성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그런 정보의 본래 의미의 어떤 가치 또 같이 올라갔겠느냐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흔히 이제 이렇게 무슨 영상 매체의 자막에 예, 예. 뭐 어제보다라는 말도 없고 그냥 추가 확진자 100명. 그렇죠. 그 추가 확진자 100명이라는 걸 시청자가 보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맞습니다. 예. 겁만 나죠. 예. 그럼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뭐 10번째 사망자.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거기다가 꼭 이렇게 달고 나오죠. 속보. 단독. 저희도 잘못했네요. 예. 그 어떻게 하라고 그걸. 맞습니다. 예. 겁을 내란 이야기야. 거기를 가지 말란 이야기야.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예. 어디다 자원을 해야 되고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고. 근데 보통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좀 천천히 알아도 되고 좀 해석을 붙여서 예, 예. 알아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예,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국 사회 전체가 뭐 일부 뭐 또 어떤 개인이 지금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노력을 더하고 전반적으로 역량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특히 언론이 잘해야겠네요. 언론은 뭐 이거 언론 이야기 한 4, 50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그 제일 지금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는 언론 역시도 이 이제 상품화된 뉴스 예, 예. 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클릭수를 올리느라고 뭐 또는 시선을 잡아놓기 위해 뭐 열독률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요즘 독자가 뭐 영상 매체에 익숙하니까 꾸준히 보지 않으니까 거의 뭐 심지어 인쇄 매체까지도 SNS화한 거 아니냐. 아, 좀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뭐 가벼워지는 건 좋은데 네. 얼른 눈에 띄는 거. 뭐 표현도 그렇고 이른바 선정적인 거 예, 말씀하시는 하이라이트 선정적이라고 그러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뭐 무슨 헤드라인도 그렇고 어디 뚫렸다. 뭐 구멍, 예, 구멍. 그렇죠. 뭐 완전 무너져. 총체적 비상. 이 이제 시각적인 용어를 쓰면서 예.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뭐 그래서 글쎄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좀 노력하고 뭐 보도 준칙을 지킨다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보도 준칙을 발표한 곳이 몇 곳 있긴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거꾸로 또 되짚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거꾸로 좀 더 기여하는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을 좀 잘 지키는 보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불안하니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이 보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뭐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어법으로 치면 데이터를 보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이 전문가와 이 언론이 특히 이제 공론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걸 걸러줘야 되는 해석을 붙이고 그렇죠. 차분하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보도를 할 거면은 뭐 그냥 그 데이터만 전달하고 네. 나머지 그냥 헤드라인에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쓸 거면 그건 뭐 뉴스 매체에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차분하게 해석하는데 심지어 어떤 것도 지금 보기 어려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 확진자 수가 있는데 이게 어제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관심 가진 매체도 많지 않아요. 이 추세가 어떤지, 그조차도요? 아. 예, 추세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사망자가 이렇다고 있는데 그 사망자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됐는지, 네, 그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없는. 그럼 나머지 확진됐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해석을 해줘야. 그렇죠. 예. 확진이 이만큼 됐으면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거를 보고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판단도 하고 할 텐데 그럼 우선 해석 기능을 차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 저는 데스킹에 굉장히 뭐 전문용어로 데스킹이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그 기사 본문하고 너무 달라요. 아, 제목 다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제목 다는 거. 그러니까 기사 제목에는 뭐 기사에는 뭐 이런 주장도 싣고 반론도 싣고 차분하게 해석하는 게 심지어 싫었는데 예. 제목은 그렇게 안 뭐 되죠. 엉망진창, 뭐 총체적 부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뉴스 소비자들이 차분하게 다 안 읽는단 말이죠. 네. 기껏 해봐야 뭐 제목하고 첫 줄 정도 읽으면 잘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 뭐 이른바 뭐 전문용어로 누구한테 배우기는 뭐 프레이밍이라는데 예, 예. 이게 프레이밍에 굉장히 좀 그거가 갖는 효과, 또 부수적 효과, 뭐 오용, 남용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세 번째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뉴스 매체가 지금 제일 취약한 게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네.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예, 거네요. 아니, 실질적이라보다 전부 구경거리를 이게 제 3자 알면 속은 시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확진 환자가 생겼다. 뭐 어느 병원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됐다. 어느 지역이 뚫렸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여행을 가라는 이야기냐, 가지 말라는 이야기냐. 또는 뭐를 진짜 그야말로 마스크를 사러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게 정말 지금 부재 상태다. 그래서 뭐 이른바 행동 지향적인 예. 행동에 도움이 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뉴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단 덜 불안하고 덜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정책팀 기자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지 않겠죠? 예. 예. 노력해야죠. 예, 그래도. 예.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민들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예. 해보면요. 지금 확진자가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들도 이제 제 몫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앞서서 방금 이제 언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시민들이 그럼 지금 우리 뉴스 방송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할 때 그 뉴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예.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출근할 때 보니까 네. 거의 전체가 마스크를 다 썼더군요. 지하철. 저도 쓰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뭐 마스크의 효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네. 뭐 미국 CDC는 뭐 어쩐다 예, 뭐 예. 이런 이야기가 쓰지 말라고 있지만 했죠. 예. 야 이게 뭐 지금 그렇게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들 쓰고 있어서 말씀이시죠? 예. 아니 뭐 이렇게 다 알려지고 아. 그렇게 뭐 지침 따라 하고 예. 하니까 야 최악까지 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좀 안심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네. 느낌은 받았는데 네네. 지금 뭐 실제로 이제 방역 당국이 내는 개인 수칙 예. 를 충실히 지키는 걸로 상당 부분 기본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네. 이건 이제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우리 이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그다음에 뭐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네. 관련된다고 보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뭐 아무리 우리가 지식 수준이 높고 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해도 과연 예를 들면 지금 방역 당국이 내인 개인 수칙을 우리 100%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 네. 뭐 한글 모르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네. 모르는 분들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 뭐 일부 전문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스마트폰 다 있는데 뭐 다 있지 않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예. 눈에 보이고 뭐 대도시 중심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또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대로 잘 작동하고 있냐?
저는 곳곳이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골의 독거노인 예를 들면 또는 뭐 한글 잘 못 읽는 분들 정말 또 바빠서 네네. 그런 것조차도 볼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 뭐 일용직, 홈리스 뭐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감염 제일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까지도 말하자면 모세혈관처럼 뭐 정보든 그게 지침이든 또는 뭐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서 교육이든 네네. 이런 것들이 가는 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잘 고급의 기술을 동원했다가 아니고 네. 지역 사회가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네. 옛날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반상회. 반상회. 그렇죠. 예. 아. 그다음에 시골 같으면 요즘도 있는 무슨 새마을 분여회 네네. 이런 데서 야 요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해야지. 한 걸음 더 나가면 거기에 애로가 있어서 제대로 수칙을 못 지키고 억지로 직장에 나가야 되거나 억지로 어디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시장에 가서 뭘 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협력으로 그런 문제 애로를 좀 줄여줄 수는 없나. 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예.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야 근데 앞으로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럴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데 당국과 정부와 행정만으로 그게 되게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은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언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여들이 많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렇죠. 정보를 갖고 지금만 있고 해도 많이 예, 있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되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중요한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사태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제언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전국적으로는 인력이나 시설이나 자원이나 돈이나 예.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는 별로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곳곳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네. 모자라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보건소와 병원 사이에서 그렇죠. 병원 안에서 중환자와 보통 환자 보는 사이에서 네. 이게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가면 음. 전체 총량은 있어도 네. 사람이든 뭐 물자든 이게 펑크나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펑크나서 사람한테 아주 결정적인 피해가 가는 걸 막아야 코로나 돼요. 이외의 만성 질환자라든가 예, 이런 말씀이시죠? 뭐 만성 질환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진됐는데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해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어떤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정? 정부가 조정을 전체 잘해야겠네요. 조정. 총괄 조정.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그야말로 정말 스무스하게 작동해야 될 때다. 예. 예. 지금이 제일 지금 그게 많이 필요할 때다. 예. 한 곳에 몰려 있고 갑자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많이 생겼고 특히 청도 대남병원 같은데 예,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있던 자원, 밖에 있는 자원, 밖에 있는 인력, 시설, 돈을 어떻게 빨리 투입을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정부의 리더십, 예. 총괄 기능, 컨트롤 타워 기능.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급실이건 격리병원이건 각자 자기 전선에서 불퇴전의 용기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오늘 발표된 대구시 의사회 회장의 호소문입니다. 이성구 회장은 방역 당국이 더 많은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또 방역 당국의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공포와 불안, 또 혐오와 허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장 외지고 험한 곳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아온 이들을 위해 또한 활개치는 음모론과 과도한 정치 공세를 일삼는 세력들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라이브 김진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